법원 경매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지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매의 시작인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네, 안녕하세요. 도기한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이네요. 그죠? 1월 3일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잠깐만요. 옷을 좀 벗을게요. 이 옷을 팔짱을 끼면은 쓱쓱 쏠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한번 방송을 들어보니까 쓱쓱 소리가 나서 옷을 좀 벗었습니다. 자, 1월 3일이고요. 여러분들 2016년 해는 밝았고 특별하게 저가 그러는지 여러분들도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해돋이 보는 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늘 보는 해인데 뭘 하러 거기까지 가느냐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심, 다짐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결심이 좀 더 용이한 장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할 때나 그럴 때 뭐 이벤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벤트 안 하고 그냥 뭐 어차피 같이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래도 이 격식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떤 결혼을 한다 그러면 성인인 2명이 증인 2명 내세워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굳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굳이 양가 일가 친척들 다 모시고 친구들 다 오라고 청첩 돌리고 그렇게 결혼을 크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 간의 어떤 다짐이죠. 그죠? 인생에 한 번 있는 어떤 좋은 기억, 좋은 일을 좀 더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각오, 그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의 관례, 관습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대로 하면 되고, 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죠. 그래서 1월 3일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지금 오후 1시죠? 녹음을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팟빵에 이제 질문이 하나 오셔가지고, 질문을, 답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다가, 짬 내서라도 해드리는 게 옳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2015년은 지나가고 이제 오지 않습니다. 2016년 또 새로운 어떤 365일 중에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죠. 우리가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20년을 더 살지, 90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시간에, 최대한 복받는 짓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어떤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more please라는 분이시군요. more please. 메일은 아닌 것 같은데, 메일이군.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메일 플리즈라는 분이시군요. 자, 아니 왜 청취자들은 그려놓고 직원 간의 비방만 가득한가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우리가 좀 시끄럽죠? 네, 추석 전에
저기 어떤 타 방송과 타 방송의 진행자가 우리 그 협회 방송을 비방을 하더니 사이좋게 여러 어떤 한 7, 8개의 어떤 아이디어하고 닉네임으로 변신하면서 사장하고 직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글을 쓰면서 일종의 댓글 조작을 한 거죠. 우리가 대선 때 이슈가 됐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동원돼서 댓글 작업을 했죠. 최근에는 강남구청이 구청 직원들을 열 몇 명을 시켜가지고 댓글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로 양심이 없는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 의견 개진이면 의견 개진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방이나 욕설이나 어떤 그 업무 방해의 어떤 의도와 어떤 형태를 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한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고 정말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부동산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사기꾼들이 좀 많다. 수준 이하가 너무 많습니다. 이쪽은 자격 제한도 없고 시험 제한도 없고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거죠. 주식보다 더한 시장이죠.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출 방송 특성에 맞게 질문 하나 드리고 갑니다. 요즘 대출 규제야 경매와 별 영향은 없다고 보지만, 예, 이 방송은 제가 몇 번 해드렸죠. 금리 인상이 오면은 당장에 대폭락이 올 것 같이 떠들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하고, 지금도 부동산이 지금 몇 배나 올랐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돈을 벌 기회를 박탈시키는 일종의 암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진정 걱정해서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이 하락한다라고 떠들까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답변이 틀리든 맞든 그냥 유명세를 떨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대한 책임을 묻고 틀리면 한 사람 피해 보는 것을 다 물어내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뻥을 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금리 인상되면요,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랬고요, 이렇게 말을 가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송마다 나와서 전문가랍시고 단언적인 말을 해대고, 그렇죠. 옛날에 그 종말론 나오고 휴거 나올 때 인생 망가진다. 뭐하러 직장 다니냐. 그죠?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류가 종말이 오는데. 그 당시에 98년, 99년에 휴거 온다 그러고 2000년에 YK인가 Y2K인가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컴퓨터의 어떤 연산이 대란을 일으킨다 그랬고, 2012년에 세계 종말이 오고 마야 달력이 없어져서 마야 문명에서도 지구의 그 달력이 사라진다. 마야라는 것은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고 후진국이었고, 그런데 그 생뚱맞은 그런 사람들의 문명을 갖고 와서 또 한 번 2012년에 지구 종말을 떠들었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피노자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살면 된다. 외부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혜성이 와서 충돌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안 죽고 모른다고 안 죽는 게 아니면 사는 동안 재밌게 살다 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파트,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마인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물컵을 놓고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즉 어떤 상황을 비관적, 소극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들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문명적인 대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마이너스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 잘 될 리는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씨앗을 거두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존경하는 재벌 기업들의 회장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 떨궈졌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10대 번 망해도 천호식품 사장님도 그랬죠. 10대 번 망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도 한 자락의 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성공하는 회장도 있습니다. 그쵸? 뭐 성공한다고 나한테 10,000원도 안 줄 거고 실패한다고 10,000원도 안 주는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죠? 저 사람처럼 내가 따라하면은 내 삶도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매사에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분이 북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기분이 좀 빠질 때 주변에 어떤 우리 지사장들이나 어떤 직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들로 인해서 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죠. 이 사이는 give and take 되는 관계죠. 저도 우리 방송을 보셨겠지만은 우리 PT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던 어떤 감정적 흐름이 이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고 그 언어 표현을 제가 제3자의 입에서 듣다 보면은 참 세상에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도 하고 삽니다. 네. 자, 우선은 대출 규제와 경매와 별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이 관점에서 지금 제 말을 들어보시면 대출이라는 것이 경매랑은 큰 상관이 없구나. 심지어는 우리 정태익 지사장이 글도 남겨놨던데요. 저 뒷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파트를 30채를 가진 동안에 5점 몇 % 이자를 줬다가 4점 몇 %까지 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3점 몇 % 쓰는 사람이 많고 대세가 3점 몇 %죠. 그렇다면 4점 몇을 쓰고 5점 몇을 쓴 사람이 0점 몇이 오른다고 해서 뭐 있는 부동산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2억 원의 대출을 끼고 있는데 1% 금리가 올라가도 또는 2% 금리가 상승을 해도 한 달에 30만 원 더 내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에 30만 원 더 내는 걸로 집이 날아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을 내놔야 되고 아파트 많이 가져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떨거지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지금 우리 방송을 비방하는 그 방송에서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그거죠. 이번에 우리 정태익 지사장 보고 30채 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욕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분기탱천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건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가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얼어서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 근접 경기도 역세권입니다. 이럴 때 대처 방안이나 해결 방법 또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좋은 한 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부동산이 서울 근처 경기도 역세권에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러면 좋은 일이죠. 네. 어디 산골에 땅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낫는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산골에 땅 산 사람들도 걱정을 좀 덜 하는데 경기도 역세권에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데 신경 쓸 바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자, 다들 죽습니다. 예를 들면 평온한 시기에는 나만 다치면 억울하죠. 그러나 전쟁이 나서 이 집 저 집에서 초상이 나는데 나는 팔만 잘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죠. 남들이 다 죽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이 역세권 부동산입니다. 그죠? 가장 가격이 늦게 하락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갖고 계시는 부동산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얼었다라는 말은 그냥 부동산 업자 중에서 멘탈이 약한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세조사하고 분석을 가르칠 때
시세조사 기법의 핵심 요결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남의 말에 귀가 얇은 사람이 부자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말을 해도 의심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사나 또는 직원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나는 내 말을 믿어라라고는 안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 거 아니니? 그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그 생각의 비논리성을 서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뭐 올바른 대화법 아니겠습니까? 즉 중요한 것은 뭐냐? 부동산에 가면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가 잘 안 된다. 자, 이사철보다는 매매가 안 되죠. IMF 때보다는 매매가 잘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 대출 규제가 금년도에 좀 심해진다고 하니, 그것도 2금융 빼고 심해진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해질까요? 조금 생길까요? 조금 생겨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이런 어떤 시류의 변화를 읽고, 고객님들이 오면, 예, 사장님, 이거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전망이 있고, 이러할 걸로 예상이 되니, 특별하게, 정말로 리스크가 생겨도, 미국에서 0.2 올렸으니까 한국에서 바로 따라 올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례상 보면 한국은 보면 8개월인가 9개월 있다가 따라 올린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 나오더라고요. 정보에.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8개월, 9개월 있다가 따라 올린다라는 전제라면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이금융은 대상이 아니라고 방송에도 나왔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확인되었으니 이거를 필요하시다면 사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견해가 극단적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무 많아서 자기의 편견대로 산다. 제가 옛날에 경매를 낙찰 받고 조사받으러 조사하면 단언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20년 살았는데 내가 이 부동산 모를 거냐. 여기는 절대로 안 오른다. 그 말 끝나고 6개월도 안 돼서 6천만 원 벌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막 단언하면서 없는 얘기로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점을 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득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냥 헛소리나 하는 사람처럼 들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작년에 방송에도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건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다만 현 시점을 봤을 때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겠다. 요렇게. 그리고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미래를 누가 합니까? 그 미래를 알면은 벌써 로또 맞춰버렸지. 그죠? 우리는 미래는 모르지만 예측은 하고 살죠. 근데 예측을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하면 또 이게 또 그거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예측 부분을 할 때도 절대로 단언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 방송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을 조심하게 해도 오해 사는데 먼 미래를 가지고 투자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고 투자의 어떤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이죠. 자,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역세권에 가지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바뀌는 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고객을 핸들링을 해서 고객들을 설득해서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을 직접 타지 않게끔 만드는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지식에 단언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너무 얼었다. 뭘 얼어요? 얼긴 겨울이니까 춥지.
저는 요거보다 100배 더 어렸었던 IMF 때도 제가 항상 거래는 했어요. 그리고 상가 안 팔린다 그러죠? 상가 다 금년에 몇 개 팔았습니다. 다 팔아요. 토지 안 팔린다 그러죠? 저도 토지 금년에 2개 이상 팔았습니다. 작년에도 2개 이상 팔았고요. 자,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경향 따지고, 며칠 전에 경매 낙찰률이 어쩌고저쩌고 경쟁률이에서 마진이 준다. 아니, 전국의 매물 다 먹습니까? 마진 타령하게. 그러면 전국의 어획량이 줄어서 내 식단에, 내 밥상에 생선 못 올라올까 걱정하는 놈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어획량 줄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일본한테 침략당해, 중국한테 침략당해,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밥상에 생선 안 올라올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사시나요? 그거를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기우라고 하는 것이죠. 기우 알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걷다가 땅이 꺼질까 두려워서 한숨을 쉬고, 그죠? 비가 오면 길이 넘칠까 두려워서 걱정을 하고, 천둥 번개만 쳐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사람을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걱정은 그거 아닙니까? 혜성이 오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달 탐사선이 내릴 때 우주선도 같이 내렸다는 어떤 그 나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걸 봤다라는 양심 선언한 어떤 것도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과학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UFO 같은 것들이 한 100대만 하면 인류는 멸망해버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첨단 어떤 비행체를 타겟팅할 능력도 없는데 그런 거를 차라리 걱정하고 사는 게 낫죠. 그죠? 짜잘짜잘한 걱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실력 걱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부동산은 우선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정답.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진 역세권 부동산 좋은 겁니다. 대처 방안? 예. 부동산에서 앞에서 고객이 오는 걸 뻥뻥 차버리면 요즘엔 직거래 사이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 사이트에 아름답게 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봇대에도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자기의 전세 월세나 매매를 내는 방법에 대한 스킬이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죠? 시세조사 한다라고 경매하는 사람들이 다 떠들지만 겨우 하는 게 전화로 몇 통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아무나 하는 그 시세조사를 왜 그렇게 실력차가 나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전월세를 내거나 매매를 하는 것도 아무나 하잖아요. 그죠? 그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말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떤 공인중개사를 다루는 법,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부동산 업자가 앞에서 뻥뻥 차댄다면 그 사람의 그 부동산 업자의 머리통을 바꿔주는 교육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신이 친한 사람을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또 직거래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해방 놔요. 부동산 업자가 얼마나 해방 놓는지 아십니까? 자, 그런 해결 방법도 고민해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권리 분석 배우고 그냥 맨몸으로 경매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경매는요. 어중이 떠중이 삼중이도 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실력이 없고 자본 운영법이 약하면 돈 되는 걸 사기는커녕 허접 쓰레기 물건을 사서 모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쓰레기인지 모르는 중독자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기술을 극대화시키는 게 해결 방법 중에 하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차피 부동산 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노는 것이다. 내가 급해서 팔면 좀 더 싸면 되죠. 그죠? 시장이 어른 느낌이 나고 관심이 좀 드물어지면 그 고객이 수요층이 땡기게끔 만드세요. 당기게끔 만들어서 매매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첫 번째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근데 매매가를 떨어뜨리기 싫어요? 그러면은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매매가가 좀 더 높아도 팔릴 수 있는 여건에 내놓으세요. 그거가 마음가짐이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마음가짐은 얼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간다. 마이웨이 간다. 그렇지. 경기 타다면서 돈 벌면 어느 천년에 부자 될 겁니까? 지금 98년 IMF 때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경기라 그래요. 그러면 경기 탓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98년부터 2016년까지 부자인 적이 없는데, 좋았던 적이 없는데, 노무현 때도 경기 나쁘다 그랬고, 김대중 때도 경제 나쁘다 했는데, 그 사이에 왜 국회의원들은 재산이 2배, 3배 돼가고, 강남 사람들도 2배, 3배 돼가고, 타운팰리스가 2002년에 몇 억 안 하던 게 지금 20억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높아졌다고 외제차 탄다고 욕하는 놈만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 대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들의 돈을 버는 법을 따라 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가면 돼. 그죠? 그러니 지금 부자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불경기인데 지금 똑같은 질문 우리 메일플리즈님께서 강남에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강남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내놓지 뭐. 단련이 되어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고통 축에도 안 껴요. 마음가짐이 어떻다 이런 어떤 축에도 안 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든든하게 잡수시고 좀 더 굵직하게 좀 더 크게 한번 이렇게 사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에 어떤 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